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에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더 이상 타인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명예로운 행동은 사라지고 신뢰는 배신당하고 은혜는 쉽게 잊혀진다. 더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일수록 더 적게 얻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오랫동안 쌓아온 나의 명성이 누군가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단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일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른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교류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선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비상적인 것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란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위험한 일을 자청하지 마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고 중도를 지킨다. 이들은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 어떤 일에 의무를 진 다음에 그 의무를 떨쳐내기보다는 처음부터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판단력이 무너진다. 따라서 미리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안전하다. 한번 위험한 일에 뛰어들면 이어서 또 다른 위험한 일을 맡게 되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국에 이르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한 일을 극복하기보단 위험한 일을 피하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선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말은 훌륭하게, 행동은 명예롭게. 우리는 훌륭한 말과 명예로운 행동에 의해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 훌륭한 말은 지성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명예로운 행동은 마음이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둘은 모두 고결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다.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게 좋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명예로운 행동은 삶의 정수이고 현명한 말은 그 행동을 꾸며주는 장식품일 뿐이다. 뛰어난 행동은 오래 기억되지만 그럴듯한 말은 쉽게 잊혀진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장에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는 없다.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태어나게 기다리면 저절로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허풍만 떨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 될 일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 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튀는 행동을 삼가라. 지나치게 튀는 행동은 탁월한 재능마저도 단점으로 만든다. 유별난 언행은 지나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나친 관심은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유별난 사람은 존경보다 가벼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 외톨이로 남게 된다. 심지어 아름다움도 지나치면 평판에 해가 되고 지식과 통찰력조차 지나치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전락하고 만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나 자신이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마음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 일단 격정이 거세지면 좀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란 것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을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모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으로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어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그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신뢰를 잃기보다 그것을 알아봐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그리고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고 상대방의 습관과 가치관 그리고 지식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 성격이 급하다면 느긋한 사람과 사귀고 성격이 무르면 강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다. 상반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잘 유지될 것이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 없다.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인 것도 없다. 존경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다면 잠자코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의 옷차림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다. 황금은 무게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서 가치가 드러난다. 도덕적이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그리고 능력이 더욱 돋보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태연함과 그리고 침착함은 정신의 성숙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처럼 무관심이나 경계가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라. 모든 일에 앞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더 이상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자질을 함양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살피고 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무례한 사람, 완고한 사람,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 이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들을 피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언제든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지금까지 애써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 세상이란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들이 감춰져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오디세우스가 영리하게 경로를 바꾸어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다. 특히 대범하고도 아주 정중하게 이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꼭지들이 많았던 부분이 제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였어요.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밑줄 그어 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한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돈은 소중하고 그만큼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수록 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인생을 더 충실하고 더 현명하게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니 쓸데없는 일을 함부로 그렇게 떠맡지 마라.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떠받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다 라고 말해요. 그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거절을 못했는데요. 막 길에서 어떤 얘기 막 들어달라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막 들어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건 정말 나 자신에게 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맞춰주고 막 그러는 건 글쎄요. 썩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줄 쳐 뒀던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는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겉모습에만 그저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좀 말이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건 진짜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이게 근데 참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좀 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겉모습인데 겉모습이 처음 주는 첫인상이 오래 가요.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외모에 치중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도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 맞아 하고 듣고 있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외모가 되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사람인데 좀 말 좀 해보면 이 사람은 좀 막 약간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좀 잘 안 통하는데 약간 뭐지 약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인가? 아무튼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눈 자리에선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뼈를 때리는데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참, 이거 왜 제기 같죠?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뭐 내면의 깊이를 길러야겠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대화에 어떤 깜냥이 있고 뭔가 많이 대화를 해보고 내면의 깊이가 깊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면 그 여유가 넘쳐요. 막 긴장도 안 하고 너무 편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면의 깊이가 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대화를 많이 해봐서 그런 걸까요? 그래요. 그쪽 이런 부분이 저는 공감이 좀 됐어요. 그리고 되게 공감이 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제 좌우명이 과유불급이거든요.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요, 왜 쉬어?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 쉬는 거지? 휴식이 필요해? 냅다 그냥 하면 안 돼? 약간 공부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쉴 시간이 어딨어.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쉬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쉼도 한 부분이구나 삶의 어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심히 달린 자동차가 기름을 채우고 바퀴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점검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우리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휴식도 필요하고 뭔가 균형이 제일 중요하단 말을 하는 거겠죠. 다시금 머리에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밑줄을 치워진 부분들을 다시 좀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좀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지나치게 튀는 행동은 탁월한 재능마저도 단점으로 만든다. 아름다움도 지나치면 조명평판의 해가 되고 지식의 통찰력조차 지나치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전락한다. 정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막 되게 잘난 거 알겠어. 근데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과유불급의 하나의 어떤 예일까요? 그렇죠. 과해서 좋을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밑줄을 그었던 부분이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의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약간 이건 마음 챙김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를 알고, 나 지금 화났네. 근데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 약간 스스로를 인지하는 거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근데 좀 많이 뭐 때문에 화가 난 상태다. 잠깐 이 자리를 뜰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화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격정이 거세지면 통제하기가 점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격정에 휩싸여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내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뭐 점점 해소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 읽어봤습니다. 뭐랄까 이 책은요. 조금은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조언해 주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뭐랄까 이 책을 읽는 동안 전 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이 작가 참 현실적이고 냉철하다. 조언 하나하나가 다 전곡을 찌른다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글이 짧지만 좀 힘이 있어요. 대충 쓱 보면 왠지 졸리면 자, 피곤할 땐 쉬어, 밥 먹을 때 밥 먹어 뭐 이런 것 같은 좀 당연한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좀 계속 곱 씹어보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그 쌀밥처럼 그 향이 진하게 배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질문 안 해볼 수 없죠. 왜 이런 글을 쓰게 됐을까, 작가가? 라고요. 그럼 이런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요, 17세기 스페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수의 권력자들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힘없는 대중들은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대요. 양극화가 되게 심했던 거죠. 대중들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사회에 불신을 가졌던 그라시안이 가난한 대중들에게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건 17세기 스페인이나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나 글쎄요, 별로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가 한 말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느끼고 진짜 맞는 말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가 말하는 말들 중에서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건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건 듣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새가 놀 점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고 그렇지 않으면 흘려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세상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 그리고 의견들, 철학이 있죠. 이 책의 저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든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문장을 보고 최고다라고 칭찬했던 쇼펜하우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해도 그들이 한 말도 단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의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와 멋지다 라고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취하고 아닌 건 과감히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언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1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 책 맨 앞에 보면 이 책이 내포하고 있는 말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넘어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와 처세의 원전이다 라고요. 지혜와 처세를 알려주는 고전작품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아마 사람들이 읽고 계속 남기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대 책도 낸지 막 한 달, 2달 만에 잊혀지는데 몇 년이에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그죠? 잊혀지지 않고 전해져서 계속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건 그만큼 얻을 만한 게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책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지혜를 많이 얻은 것 같고 행복합니다. 꽤 자주 펴서 읽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인사드리기 전에 지난주 일요일에요.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이제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읽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는데 좀 뭐랄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들, 나도 이 말 듣고 싶었는데 하는 말들, 그리고 지질 때 힘이 될 만한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 한번 뽑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존재의 이유야. 사랑한다. 늘 함께 해줘. 라는 말. 이 말이 좀 오글거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약간의 음악과 그리고 와인,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함께하는 와인바에서 연인에게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두 번째, 너의 길을 응원해. 널 믿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진짜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와, 이 말도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근데 이 말에 책이 있지 않았어요? 정영욱 작가님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제목이 너무 공감이 돼서 서점에서 볼 때 참 와 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편안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네 곁에 있어줄게. 와,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안정되는 마법의 문장이 아닐까요? 편안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네 곁에 있어줄게. 편안해질 때까지. 좋네요. 이런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다면 나를 휘감았던 불안도 자연스레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걸 뽑아봤어요. 넌 절대 늦지 않았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헤매도 괜찮고 넌 더 성장할 거야. 이 댓글은 뭐랄까요? 좀 내 인생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듣게 되면 그냥 조건 없이 힘이 날 것 같거든요. 나만 좋아하는 그거 다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주는데 그거 네가 날 그렇게 응원해 주네? 나 그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힘이 뿜뿜 나죠. 그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고 예전처럼 잠도 잘 잘 수 있을 거야.
이분은 혹시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일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분께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잠 못 들던 숱한 밤들 너무도 고생하셨다고요. 이제 잘 잘 수 있을 거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너를 알게 되면서 나 사랑을 알게 되었어. 고맙고 사랑해. 너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 너를 알게 되고 난 사랑을 알게 되었어. 로맨틱한 문장이 아닐 수 없네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멋진 존재인가 하면서 자존감 뿜뿜. 그래요.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정이야. 잘하고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요즘 외롭고 힘들지? 이 또한 지나가고 봄이 올 거야. 정희님, 네, 정희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 일 잘 될 거예요. 내 옆에 있어줘서 늘 고마워. 그리고 정말 멋지다, 민정아. 잘 될 거야. 우린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요즘 너 많이 주눅든 모습이 안타까워. 다른 사람 마음보다 네 마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너를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널 많이 응원하고 있거든. 보고 싶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으니까. 라는 말들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느려도, 조금은 달라도 너의 속도로 가도 돼. 괜찮아. 하는 말도 눈에 띄었네요. 사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네, 저도 사실 좀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듣고 싶었던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는 말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엄마가 따님분께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참 좋아. 있는 그대로의 날 기다려줘서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 따님분이 꼭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남겨주신 댓글 중에 가장 많았고 듣고 싶은 말이었던 건 단연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잘하고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괜찮다는 말이 듣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별로 괜찮지 않아서겠죠. 혹은 내가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안 괜찮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8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들고 엄마에게 나 칭찬해줘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엄마가 야 100점 맞았어야지 80점밖에 못 맞았어? 라는 말을 대신에 어이구 80점이나 맞았어? 잘했네 기특한데? 라는 말을 그냥 듣고 싶은 것 뿐일지도 몰라요. 정말 이제 80점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우리 눈에 100점 받은 친구가 눈에 보이죠. 그게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죠. 그 친구 보면 또 실망하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그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응원해주면 또 힘이 막 나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건 다름 아닌 관계일 겁니다. 그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님은요, 자신의 책 굿라이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기술은 비교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기술은 관계다. 라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 앞에서는 비교하고 싶은 그 마음도 갈 곳을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녹아내리죠. 행복에 다가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정신승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라면 어떻고. 아무튼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참 너무 감사해서 이런 댓글 막 꽉 채우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서 길게 말해봤습니다. 그래,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갈게요. 안녕.